상고 출신이죠. 상고 출신인데 참 어렵게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는데요. 금방 변호사가 되죠. 그 변호사 역할을 할 적에 처음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조세 전문 변호사로. 그러나 1981년에 부산대학 그 독서 서클이었다고 하죠. 불임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갑니다.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간 노무현은 제5공화국, 즉 전두환 정권을 심판하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이게 이제 당시 초선 의원인데요.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확인이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그 현대그룹 창립자에게 던지는 질문, 또 전두환 그 독재자 전두환에게 던지는 그런 날카로운 송곳 같은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하게 시민들이 기억하는 그야말로 시민사유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역시 워낙 날카롭고 또 워낙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노무현과 비슷한 길을 갔지만은 또 차이가 나는 인물이 이제 김근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김근태 씨는 결국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 했죠. 그런데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어요. 사실 이분은 김근태는 이제 존칭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런 그 김근태 같은 사람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시민사회를 끌고 갈 그런 말하자면 뚜렷한 그 지도력이 노무현과는 달리 없었. 그래서 결국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근태가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지하에서 활동한 그런 조직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공개된 장소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언변이 거침이 없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고 대중 친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김근태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점이죠. 김근태는 차분하고 세심하지만 그렇게 순발력이 있다든가 말을 거침없이 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은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또 정말 화끈하게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였다. 즉 198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한국의 그 민주 진영이 가슴을 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라면 당연히 노무현이 1번으로 아마 손꼽혔을 것이고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21세기 한국의 시민사회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노무현이.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도 매우 소탈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서민적 스타일의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은 한 개인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세대의 결정이고 그것은 시대적 바람을 한국 사회의 바람을 잘 나타낸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박정희의 등장도 한편으로는 그런
역사적 성격이 있었던 거죠. 즉 일제시대의 말하자면 식민지 키드로서의 박정희. 거긴 성공적인 식민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대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채워줄 약속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변신의 귀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변화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식민지의 아들로서 식민지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의 이상이 아니죠. 식민지의 이상을 가지고 등장해서 비극적으로 사라진 그런 인물이었다면, 노무현은 그 이후 세대, 말하자면 해방 이후에 태어난 그런 한국인들의 열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 노무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은 무슨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노무현의 세대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서 좌절을 느껴요.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고등학교 출신, 그것도 인문계가 아니라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아주 당시로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시험이 말하자면 변호사 선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험이거든요. 그런 아주 지독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상고 출신. 그거는 이제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가 저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변호사가 되었어도 욕을 안 먹었겠지만, 하필 그 모든 특권적인 것을 내려놓은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그런 지표가 된 거죠. 희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또 전두환과 같은 대단히 그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전두환이죠. 그런 모두가 증오하는 그런 대표적인 살인마, 악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전두환 아닙니까? 그런 전두환을 짧은 시간 동안 국회에서 초선 의원이면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무현을 설명할 적에 왜 노무현인가 하면 시민들에게는 이런 동질감과 희망과 신뢰가,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가 속한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고 그가 속한 시대의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채워주기에 조건이 맞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노무현은 더군다나 이제 그에게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로는 자질구레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열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노무현답게 아무리 어려운 길도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면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그에게는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무현은 마치 조선시대의 지사형 선비와도 같았던 거죠. 대단히 서민적이지만 그에게는 이런 높은 도덕적 추구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입니다.